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의 넋을 기리기 위한 천안함 5주기 추모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를 맞아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추모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현역 장병, 유가족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 통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추모식은 천안함 영상물 상영으로 시작해 헌화와 분향,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애국심과 정의로움으로 무장한 수십만 정예 부대원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국가 수호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군은 적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철통같이 방비하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무모하게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만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의 길로 나가야 한다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 제도약과 국가혁신, 통일준비 과업들을 완수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모식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유가족들은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가 묻힌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천안함 46용사가 떠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에게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묘비 앞에 선 가족들. 먼저 떠나버린 아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 장병들의 바람은 단 한 가지. 아들이자 동료였던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우들을 생각하면 항상 그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 바다를 철통같이 사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인 신국현 씨는 아들 같고 손자 같은 군장병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한 자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할 일을 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새 5년. 젊은 청년 천안함 46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해군은 각 부대별로 해양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경건한 추모 분위기 속에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했습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 5주기 추모 음악회를 열고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정상윤중입니다.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해군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전 부대가 26일을 천안함 피격 응징의 날로 정하고 전 장병이 참가한 가운데 해양수호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중무의 회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필승의 신념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 창조적 도전 정신으로 필승의 해군, 명예해군 건설에 앞장선다! 앞장선다! 해군은 결의대회로 경건한 추모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각 함대별 해상 기동 훈련을 통해 적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동해와 서해에서는 북한의 해상 도발을 가정한 적 도발 대비 대응 절차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해군은 또 장병들의 항제 전장의 안보 태세와 일전불사의 전투 의지 함양을 위해 천안함 46 용사들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고 추모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천안함 순국 장병들을 추모하는 음악회를 열고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우리 군은 적이 다시 도발하면 천안함 46 용사의 목까지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조심해! 저쪽에! 호수 타고! 마스크가 떨릴 정도로 줄을 빨리 세.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고래로 확인되었습니다. 천안함 피격 5주기인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05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국가보훈처는 이날 안중근 의사의 순국 105주기 추모 행사를 국내외에서 다채롭게 개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안중근 의사 숙모의 주관으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강당에서 순국 105주기 추모식이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한근 국가보훈처 차장과 유족, 광복회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은 안중근 의사의 약전 봉독과 최후의 유언 봉독, 추모 식사와 추모사에 이어 성악과 뮤지컬 영웅이 공연됐으며 헌화와 추모가 순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안중근 연구소 주관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중근 의사 동상 앞에서 추모식이 열렸으며 의사의 순국지인 중국 대련 구 여순형무소에서도 각계 인사와 현지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 사형을 선고받고 1910년 3월 26일 순국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토마슈 시에모니악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25일 오후 국방부에서 대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국방과 방산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세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토마슈 시에모니악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25일 서울 국방부에서 만났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대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차체 수출 등 국방과 방산협력 제반 분야에서의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에모니악 폴란드 국방장관은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와 참배를 했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방산협력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정의와 국회의장과 최윤희 합참의장과도 만나 국방안보 분야의 발전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와 폴란드 양국은 견고한 경제통상관계를 기반으로 정치와 경제, 학술, 국방안보 분야로 심화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양국 국방장관 대담이 국방안보와 방위사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지난 1989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지난 2013년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한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현재 26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과거 대학 진학률이 낮았던 시절에 생긴 제도인 대학생 예비군 동원 보류 제도가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예비군 동원 보류 제도는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 필수 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에 대해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낮았던 과거에 생긴 제도로 사회 지도층과 대학생, 대학원생, 교사, 교수 등이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상명대학교 최병욱 교수는 현재 예비군 자원 270만여 명 중 동원 보류자는 약 24%인 63만 4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학생 예비군은 47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대학생 증가와 출산율 저하, 상비 병력 감축, 정예자원 확보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학생 예비군을 훈련 보류에서 제외하는 대신 학사 일정을 고려해 훈련을 연기하거나 방학 중 훈련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직업학교 훈련생 등 2만 5천여 명도 동원훈련 보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충남대학교 길병옥 교수는 제2주제 토론에서 전시 국가에 동원되도록 지정된 장비나 업체에 대해선 감세나 인센티브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효율적인 동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은 천안함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군사적 패권 강화를 위해 미국이 꾸민 일이라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국제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북한의 태도는 변화가 없는데요. 북한은 지금 천안함 피격 5주기를 맞아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다. 이건 명백한 이미 사실인데 북한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 천안함 사건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 정황, 사실들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천안함 사건을 김정은이 직접 지휘했다고 봐도 이제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북한이 만약 천안함 사건을 저들이 서행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자는 국제적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치명타가 됩니다. 끝까지 우겨야 되는 것이 아마 북한 당국자들의 목적일 거다. 그리고 만약 이걸 인정하는 경우에 과거에 사실 소위 햇볕 정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에 대해서 사실 조과가 없는 그런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적인 정서가 조성됐던 한반도였습니다. 이런 한국 국민들도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을 향해서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동족인지를 모르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던 한국에 만약 천안함 사건 따라서 우리 40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사건이 저들에서 자행됐다를 인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국민 정서가 확 바뀌게 됩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조카 통일 노선이 도무지 먹히지 않을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그 뻔한 사실을 가지고 계속 아니다 악이다 하고 우기는 것이 지금 북한 당국의 행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천안함 사건의 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는 이유를 막론하고 전제돼야 될 조건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책임 전제라는 게 이런 거겠죠 아마.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김정은 처벌이라는 말과 연계되는 말인데 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들은 계속 아니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정말 경색 국면을 만들어 놓고 저들도 사실 대한민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요구할 것이 분명히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명적인 것들과 연계됐기 때문에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있죠. 네, 북한의 계속되는 억지 주장과 연계해서 또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계속되는 이런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 탈북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지령 내지는 연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3살 난 애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게 북한에 대한 천안함 폭침 사건 아닙니까?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그 군민 합동 조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영국, 스위스, 미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을 비롯한 5개 나라가 했고요. 이 사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서행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이걸 아니다고 우기는 것은 정말 김정은을 그 책임 회피해서 빼내려고 몸부림치는 북한 당국과 연계되지 않고는 정신병으로 돌리기도 사실 어려운 문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현재 우리 정부가 이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5.24 조치는 어떤 면에서는 북한 당국이 지금도 꾀하고 있는 대남 조카 통일 전략의 전초전일 수도 있습니다. 5.24 조치가 해결되면 모든 교류와 협상 같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를 통해서 북한은 과거에 저들이 소위 했던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설파하려고 하고 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위한 5.24 조치 해제가 아니라 그런 전략적인,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5.24 조치 해제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천안함 피격 후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기억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DMZ의 숨은 가치를 알리는 홍보단 DMZ 프렌드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DMZ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는 일반인으로 나이와 성별, 국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SNS 또는 블로그 운영자나 관광, 북한, 광고, 콘텐츠 관련 전공자는 우대합니다. 4월 12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4월 17일 홈페이지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국방부가 올해 2번째 M&D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27일 오후 2시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국방부 또는 합참 간부와 군무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시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합니다. 해군이 장병과 군무원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 제도의 일환으로 제2기 해군 해병대 인권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해군과 해병대를 사랑하는 모든 장병과 군무원 중 간부 20명, 병사 30명을 선발합니다. 임기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며 우수 단원들에게는 포상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군본부 인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26일 민군 기술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정보교류회를 개최했습니다. 27일까지 열리는 교류회는 국방부와 미래부 등 11개 기관과 각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기술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따른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국민들이 천안함 피격을 잊는 것이 더 두렵다고 말했는데요.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었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